오늘 배운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금까지 저의 매매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알고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우선 큰 장대 양봉이 생기면은 일단 그거는 단기 고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, 조정이 됐을 때만 그 매매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상한가라 하더라도 상한가 하나 나온 거, 이런 거는 좀 그 조정이 나올 때 거기에서 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상한가에다가 또 뭐 장대 항복이 또 하나 나온다든가 장대 항복이 한 두 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매하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언제 매매해야 되느냐 하면은, 일단은 매수할 때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, 처음에 변동성이 생길 때는, 즉 이제 재료가 좀 불확실한 경우, 예를 들어 가지고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 그럼 천연가스 같은 거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죠. 그때는 시대의 화두였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그 한일 사료가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,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재료가 있는데 이제 변동성 상당히 심하고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.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뭐 20% 정도가 올라간 다음에도 그 다음에 안 한다 그랬으니까 확 그냥 또 20% 내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,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내가 장대 음봉에서는 거기에 그 손절 라인을 잡기가 쉽기 때문에 장대 음봉에서 계속 이제 모아가는 거죠. 예. 장대 음봉에서 모아가고, 장대 음봉에서 그 다음에 뭐 약간 단 양봉이 나오는 걸 기대하면은, 그때는 그때는 이제 재료의 크기가 크고 단 양봉 같은 경우는 이 나오지를 않고 그냥 그 변화의 폭이 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러우 전쟁 한다 안 한다에 따라 가지고 그 조정, 그러니까 상승이나 하락의 폭은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, 이게 이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죠. 올라가는데, 올라갈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장대 양봉이 한 두 개 정도 나와야 되고, 그 두 개 정도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것이 일단은 이제 고가 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지켜주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음봉이라든가, 또 어쨌든 내가 손절 라인이 짧을 때는 거기서 이제 한번 그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이제 큰 음봉,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약간 단 양봉이 나왔을 때, 단 양봉이라기보다는 이제 짧으면서 음봉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약간의 상승이 나왔을 때, 그때는 매수를 해서, 왜냐하면 이제 그 음봉의 그 종가, 음봉의 종가 정도를 이제 자기의 그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얼마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, 세 번째로는 이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. 박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두 개 나온 다음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하락을 하다가 상승할 때 바로 그 하락한 그 끝부분, 그러니까 박스권이죠. 박스권의 그 밑부분에 다시 이제 그 캔들 차트가, 그러니까 가격대가 그쪽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를 해가지고, 그럼 역시 손절이 얼마 안 되고,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매도할 때는 뭐 3분봉이나 5분봉에서 이제 꺾일 때 음봉이 나온다. 그러니까 3분봉이나 5분봉의 그 봉의 그 기울기가
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이제 꺾일 때, 그때 큰 음봉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도한다.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고,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가에서 한 5에서 한 7% 정도 떨어지면은 그때 매도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무조건 시가가 떠가지고 가는 경우는 한 3%, 5% 뜨면은 그때 그냥 매도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아, 자,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? 이렇게 좀 중간에라도 그러니까 그 위쪽 아니면은 중간 아니면은 그 원래 긴 그 상승 구간의 그 초입 상승 구간의 바닥 그쪽이라고 이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, 장대 음봉이 나오고 약간의 상승이 있을 때, 그때 단 양봉 같은 게 있을 때,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어디가 이제 그 지지되는 자리냐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말고 어쨌든 큰 장대 음봉에다가 음봉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장대 음봉이 있으면 또 장대 음봉 계속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예측하지 말고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근데 양봉이 크면은 안 돼요. 양봉이 크면 안 되고 두 번 정도 양봉이 나오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손절 라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래서 하나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변동성이 심한 그 초입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일사료 그런 경우가 해당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다 아니다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것은 좀 더남이라든가 그런 거 역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면 안 되는 걸 한번 보겠죠. 필 옵틱스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하한가가 됐죠.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살살살 내려오는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여기서 큰 음봉이 생겼는데 이때 양봉이 생겨야 되는데 양봉이 안 생겼어요. 이건 안 돼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봉이 생기고 이럴 때도 역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오히려 매도를 하는 거죠. 매도를 해야 되죠.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살살살 내려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. 이거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거고요. 지금 지지 라인을 이제 이탈했는데도 역시 계속 내려오죠. 그래서 뭐 그런 거고. 자, 그 다음에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서남 같은 경우도 이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그 대원강업을 한번 보겠습니다. 대원강업도 제가 잘 한번 매수를 했는데 자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졌다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.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게 벌써 고가가 18%고 종가가 7%니까 이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큰 음봉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.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보면은 처음에 이때 팔아요. 이렇게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 그러고 지금 사고 있으니까 아마 좀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. 외국인이 제일 뭐 정확하게 하더라고요. 이렇게 특히 떨어질 때 파는 거는 사는 거는 외국인들이 좀 정확하긴 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때 언제가 이제 그러면 좋은가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이때 지켜주는 것이 좀 있다.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지켜주죠. 그래서 이때 만약에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다 요 부분에서 사야 돼. 올라갔을 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오진 않았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살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매수를 잘 못한 게 많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
이때 매수를 뭐 할 수도 있습니다. 해가지고 이때 매수를 했다. 그러면은 요 라인 항상 손절한 라인을 항상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부터 떨어지면 손절해 버려야 돼요. 손절을 벌써 장중해 버려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꼭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. 그리고 큰 장대 음봉 다음에 약간의 상승 있을 때 그때가 매입할 때 적기고, 그 다음에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막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때는 음봉 장대 음봉에서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단봉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